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기업 속의 영상인데요.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수급을 먼저 잠깐만 보시면 회사 내용 살펴보기 전에 이처럼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연기금은 9월 9일 어제까지 7일째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전체로만 놓고 보면은 다소 수급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하는 모습, 또 주가가 10만원 근처까지 온 것을 감안하면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회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을 보기에 앞서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코스맥스는 미국 패션, 뷰티 전문 언론사 우먼스웨어 데일리가 발표한 세계 100대 화장품 순위 50위권 내 기업 중에서 무려 40여 곳의 제품을 개발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가 좋습니다. 화장품 제조하면 코스맥스죠. 세계 1위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쵸? 더욱이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를 포함해 3곳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노란 테두리 자료를 보시면 역시나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기초 제품, 기초 화장품이 약 48%, 색조 제품 쪽에 메이크업 제품이 약 40%로 전체 매출에서 두 개의 제품 비중이 월등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실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좀 비교해 볼게요. 작년 상반기와 작년 상반기 매출액이 얼마죠? 6,600억.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7,000억이에요. 그쵸? 그리고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267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무려 422억. 레벨이 다르죠? 그리고 작년 상반기의 순이익 125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순이익 약 150억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올해 2분기 순이익이 얼마죠? 여기 있죠? 137억. 근데 작년 상반기 누적 순이익이 올해 2분기 실적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실적이요. 참 잘 나온 겁니다. 네. 2분기에는 원재료 수급까지 안정화되면서 원가 부담이 감소하며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번 보시면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과 비슷합니다. 네, 실적 좋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중국의 상해 법인, 광저우 법인의 매출이 양호했고 미국 및 동남아 법인들은 손소독제 생산으로 1분기에 이어서 실적을 잘 방어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손소독제 매출액이요. 조금씩은 달리 얘기하는 곳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 손소독제 매출이 약 450억에서 500억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랄만한 수치인데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 2019년 1년 동안 손소독제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년간 작년 한 해 얼마냐면요. 100억이요? 아니요. 10억이요. 10억 원 수준입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450억에서 500억 수준. 거의 그러면 50배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올해는
이제 상반기에만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라는 거죠. 올 한 해만 위생용품에서만 약 9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손소독제 장기 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생산 설비를 확장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 합산 이익률이요. 상반기에 얼마였냐면 수치가 크지 않았어요. 해외 법인 합산의 상반기 이익률이 1.6%였는데 하반기에는 얼마라고요? 하반기에는 3.7%. 내년에 얼마라고요? 6.2%로 이처럼 계속해서 개선되고 높아질 전망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승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맥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지난 3월 주총에서 이경수 회장의 장남인 누구죠? 장남과 차남이 있잖아요. 장남인 이병만 코스맥스 부사장이 그룹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지분 승계는 아직인데 본격적인 2세 경영이 시작된 거죠. 지난 2005년 코스맥스에 대리로 입사해서,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네. 대리로 입사해서 경력 대부분을 중국에서 쌓았던 만큼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남은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고요. anyway.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병만 신임 대표이사에 관련 뉴스가 있다면은 좀 관심 있게 팔로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어떤 말씀 드렸죠?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연기금이 이처럼 7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시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벌써 한 2개월 전 얘기인데 2, 3개월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14.2%를 보유 중입니다. 이미 두 자릿수 이상 그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강색은 기관 누적 순매 매출, 파랑색은 외국인 보유율인데 외국인이 좀 언제부터 지분을 늘리고 있죠? 거래량 아래 보시면 그쵸? 여기 6월 중순 이후부터 파랑색이 올라옵니다. 제가 동그라미 3개를 쳐놨죠? 6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는 6월 말 이후에 그래서 살펴보니까 6월 19일 날 외국인 지분율은 17.92%였어요. 근데 어제 9월 9일 수요일 날 외국인 지분율은 22.63%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도 안 돼서 외국인 지분율이 4% 넘게 늘어났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요. 지금 상승 파동의 의미 있는 출발점은 지난 5월 중순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5월 중순 하락하고 있는 이때 5월 중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5월 중순이면 이때였어요. 여전히 검정색 241 이평선은 하락하고 있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큰 상승이 나왔고 눈에 띄는 거래량도 있었고 거래량도 수반됐고 그리고 거래량 아래 보시면 이때 기관이 또 들어왔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와요. 근데 6월 중순에 이제 지지가 나오는데 여기 6월 중순에 하반 경직성이 나왔던 가격을 보면 지난 5월 중순의 상승이 시작된 곳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지지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이후 6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가격이 지켜지고 난 다음에 끝자리에서부터 외국인이 들어온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저점을 높이는
물론 8월 달에는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상승의 의미 있는 출발점은 5월 중순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60일선 근처까지 내려온 10만원 전후에서는 10만원 전후한 가격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나쁘지 않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다시 한번 보면 외국인 주춤하고 그렇죠? 이처럼 외국인 주춤하고 있고 기관 좀 주춤하고 있지만 기관이야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이미 2월 말부터 이렇게 4월 초까지 지분을 좀 많이 늘렸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좀 많이 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좀 올라왔고 10만원 이상 좀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관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좀 지분을 줄이고는 있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그래도 탄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맥스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놓으셔야만 영상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